오늘은 리액트 컨퍼런스 2024 데이 1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컨퍼런스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데이 2는 아직 번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 생성, 영어로 자동 생성되는 부분이 잘 안 돼서 데이 2는 아직 못했고요. 데이 1 부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키노트고요. 이 키노트에서는 리액트 19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이제 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폼에 여기 보시면은 액션, 이 액션 부분에다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온 서밋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를 이용을 했다면 리액트 19부터는 액션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동기 함수를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리믹스라고 있죠. 우리가 Next.js도 많이 쓰고 리믹스도 많이 쓰는데요. 리믹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랩가 이제 프랍으로 처리가 된다. 개발자들이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리액트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좀 초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박수 치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자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최적화를 위해서 메모를 많이 썼죠. 유즈 메모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별도의 프로젝트로 이번에 오픈소스화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를 이제 오픈소스로 오픈하기 전에 이제 퀘스트 있죠, 여러분. VR기 퀘스트 스토어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선 적용을 했고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영상 할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뚜두두둑 해가지고 컴파일 뚝 하니까 뭔가 이제 훨씬 잘 돌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메인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컴파일러를 적용을 하고 동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액트 19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컨퍼런스에 쭉 이어지고 있고요. 영상 자체는 8시간인데 브레이크 타임 빼면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키노트가 끝나고 첫 번째 세션인데요. 이제 바닐라 리액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레믹스 개발자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포티파이 이쪽 로고가 자꾸 보여가지고 이 사람 뭐지?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리믹스 팀이 스포티파이에 흡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바닐라 형태에서 이제 리액트를 적용을 해서 SSR까지 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빌드 툴은 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를 사용하시는 분, 넥스트.js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이 비트를 왜 넥스트.js에서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개발자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액트 팀이 넥스트 팀하고 엄청 가깝다라는 블로그나 이제 뭐 트위터 뭐 X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리액트가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를 권장하지만은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에 종속돼서만 구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션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트 19에서 뭐가 새로워졌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키노트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로 폼 액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se 액션 스테이트를 이용하면은 액션, 펜딩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리액트 쿼리를 공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use 쿼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 펜딩이나 뭐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폼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폼에 이렇게 적어놓은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액션이 이 액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아이디어는 레믹스에서 가져왔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리액트 쿼리도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액션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훅 API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ext.js 14를 보는 줄 알았어요. Next.js 14에 보면은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서버 이렇게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서스펜스 이런 부분들이 Next 14 버전에서 강조가 됐던 기능들이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리액트의 액션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프는 이제 프랍으로 처리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HTML 상에서 메타 정보라고 그러죠. 그 헤드 태그 안쪽에 있는 뭐 스크립트를 거기 안에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그 위에다가 링크 태그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리로딩 API를 제공을 해서 이제는 개별 컴포넌트 안에서도 프리로딩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메타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은 리액트 언패크드 뭐 로드맵 이렇게 되었는데, 로드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발표자가 나와서 이제 기존 코딩으로 이제 장바구니 담기를 할 때 이 비동기 하에서 이게 펜딩 산티에를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유즈 트랜지션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동안 해결을 해왔고, 19 버전부터는 이제 액션이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액션에 대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 또 앞에서 키노트에서 설명했던 부분 또 나와서 스킵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번 리액트 19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폼 액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폼 액션이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서스펜스 뭐 이런 SSR 관련 기능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리액트 19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리는 다시 한번 끝에 가서 마무리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노트에서 이제 컴파일러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지원이 시작이 됐고요. 아직은 좀 베타고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유즈 메모를 사용을 해서 이 최적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그 컴파일러를 이용하면은 소스를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유즈 메모를 넣어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유즈 메모를 알아서 넣어준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모 실행에서 이제 빠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코드가 A4로 치면은 한 4단 되는 그 긴 이제 소스에서 뭐 이런 부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됐을 때 작성해야 될 코드 수가 뭐 제 기억으로 한 17% 정도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리액트 for two computers라는 제목의 주제의 세션은 뭐 별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렌더링하고 서버 렌더링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세션이었고요. 서버 렌더링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일단 리액트에 대한 이제 조그만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제 코드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간단한 예제를 보여주면서 코드로 직접 짜면서 발표 내내 물을 한참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예제고요. 초급자라면 제가 좀 추천하는 세션, 저처럼 초급자면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쨌든 SSR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기 추천이라고 적어놨죠. 저는 이제 이 세션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엑스포 라우터라는 것이 있나 봐요. 뭐 이게 뭔지는 조사도 안 해봤고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렌더링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서버 렌더링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던 새로운 방식을 뭔가 찾고 있다면은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피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피드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관심 있는 피드가 이제 날씨야.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보여주죠. 이 날씨를 보여주는 영역에 대한 렌더링을 서버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 말고 뭐 오늘 하루의 투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는 뭐 내가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이제 검색해줘 하면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한 요 렌더링. 이게 컴포넌트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지금 3개죠. 종류가. 그거를 네이티브로는 구현이 안 되죠. 왜냐면은 네이티브는 서버 렌더링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리액트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보시면은 아마 저처럼 조금 인상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끝부분에 이제 서버 드리븐 네이티브 앱이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얼타임 서버 컴포넌트인데 이것도 이제 서버 컴포넌트죠. 예, 서버 컴포넌트인데 이게 리액트 파티라는 무슨 회사인지 아닌지는 뭐 라이브러리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이제 채팅 같은 거나 이런 서버 컴포넌트 중에서도 위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요청한 거에 대한 서버 렌더링을 내려주는 거지만 실시간으로 뭔가 서버 컴포넌트를 내려줘야 될 때 그때 이제 리액트 파티라는 걸 쓰면은 챗이나 그 다음에 협업 툴, 게임, AI 에이전트, 데이터 그리드는 활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네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리액트 19 딥다이브라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프리로딩 API를 소개하는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키노트에서 봤던 부분이라 스킵을 했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서스펜스라든지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너네들 그거 공부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시간은 Let's Break React Rule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이 2가지를 훅을 쓸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2가지 규칙을 좀 잘 지켜서 사용을 하자. 지키기 위해서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액트 이제 페이지에 이제 레퍼런스 중에서 룰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 초급이라 봐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요게 마지막 세션인가요? 예, 요게 마지막 세션인데요. 레드우드 JS라는 Next.js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워크 쓰듯이 레드우드 JS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관련 개발자분이 오셔가지고 레드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레드우드에서도 이제 리액트 이제 서버 컴포넌트를 지원해 주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레드우드 JS는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리액트랑 그래프QL을 쓰고 있고 API는 패스티파이하고 프리즈마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포할 때도 이제 넷플리파이나 버셀, 그 다음에 서브레스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레드우드를 처음 봤기 때문에 발표하신 내용이 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사후 조사한 내용이고요. 소감이 뭐냐면 레드우드에 대한 첫 인상이겠죠. 완전 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쭉 봤던 건데 첫 인상이죠. 풀스택이라는 점은 좀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Next.j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풀스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이제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합쳤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Next.js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백엔드로 쓸 때 얘기고요. 저는 스프링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쓰죠, 저는. 그리고 이제 레드우드 JS의 모토가 스타트업을 위한 앱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가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본인 발표자 경험상으로는 90% 이상의 프로젝트가 CRUD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10%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쉽게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런데 이 모토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2에 대한 부분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막을 자동적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길이가 길면 좀 한 며칠, 한 일주일, 최대 한 일주일, 2주는 좀 기다려야 그게 자동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생성이 돼야 이제 한국어로 자동 번역했을 때 그게 한국어도 좀 나오는 거고, 데이원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한 6시간쯤째부터는 영어 자막은 되는데 자동 번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2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볼 예정이고요. 잠깐 이제 챕터 목록만 제가 쭉 보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데이2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ext.js 14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능들이 이제 리액트로 녹여낸 것 같고, 첫 번째로 폼의 액션 있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서버 렌더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리액트 19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리액트 쿼리가 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리액트 쿼리에 대해서 이제 게팅 스타티드를 영상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그 정도 수준에서만 공부를 하고 리액트 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이 되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니까 이 뭔가 이제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뭔가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버전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다려야 할지 지금 당장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솔직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있는 걸로 잘 되는 걸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폼 액션도 그렇고 이제 SSR과 관련된 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서스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 내년 정도부터는 프로젝트가 이제 리액트 19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리액트 프로젝트들도 언젠가는 이게 19 버전 이상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라고 아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 진영의 스프링 부트도 마찬가지죠. 3.0이 나오고 나서 몇 년 좀 지나긴 했는데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JDK 20이라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 부트 3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뭔가 정리하는 기간이 좀 있다가 제 경험상으로는 한 1년 정도, 요즘은 한 6개월 정도만 돼도 이제 확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액트 컨퍼런스 2024 데이 1 부분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